내일 이 시간쯤 되면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좀 크게 나올 것 같아요. 6월 12일 날, 그러니까 수요일 밤 9시 30분에 이렇게 발표가 되면은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는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.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3.5%, 3.6%,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더 높게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러면 단기적으로 엄청난 악재입니다.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이 있다면 그냥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매수를 하더라도 아주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성정길입니다. 지금 시각은 6월 10일 오후 11시 20분입니다. 비트코인 시황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좀 큰 폭으로 빠진 게 보이실 거예요. 네, 잘 가고 있었죠. 비트코인이 한 요점부터 이렇게 시종일관 쭉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갑자기 급락이 있었어요. 네, 이거는 뭐 때문인지 다들 아시나요? 이 뉴스가 좀 영향을 크게 끼쳤던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 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농업을 제외한 비농업 신규 고용이 27만 2천 명 증가했다. 그러니까 예상은 원래 한 18만 명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증가한 거는 27만이었대요. 이게 뭐야? 고용이 너무 좋잖아요. 고용이 미국입니다. 미국 고용이 아주 좋다. 미국 고용이 너무 좋아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냐?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고용이 점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. 그래서 고용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 하겠는데 이게 시장의 기대치였거든요. 하지만 갑자기 금요일 밤에 이런 뉴스가 나왔던 거죠. 미국 고용이 지금 너무너무 좋다. 그래서 9월에 이러다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이 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실업률은 조금 나쁘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가 3.9%인데 이게 실업률은 높을수록 나쁜 거잖아요. 4%로 시장의 예상보다는 조금 더 나쁘게 생겼죠. 네, 그래서 둘 다 고용이 좋게 나왔으면 이건 정말 더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. 비트코인 가격이 흰모스가 팍팍 떨어졌을 텐데 그나마 실업률은 조금 지켜줬습니다. 하지만 고용은 너무 좋게 나왔죠. 18만과 27만은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예상치에 비해서 거의 한 30% 이상 더 잘 나온 거거든요. 미국 고용 대체 왜 이렇게 자꾸 좋은 거죠? 불경기가 아닌가 봐요. 네, 너무 고용이 좋게 나와서 이러다가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야? 네, 이런 생각이 좀 자리 잡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죠. 이게 정말 짧은 시간에 확 떨어졌거든요. 이게 선물이 아닙니다. 현물인데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빠졌어요. 대략 한 6시간 동안 5% 가까이 이렇게 빠졌거든요. 네, 상당히 급락을 했었죠. 그래서 이때 제가 알람 걸어놓은 데까지는 안 올렸어요. 네, 저는 한 6만 7천이 깨지면 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빠졌네요. 그리고 나서 주말 내내 횡보하고 지금도 좀 횡보하고 있는 상태죠. 69K가 그냥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6만 9천 달러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.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9,700만 원 정도, 업비트 시세로는 요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근데 내일 이 시간쯤 되면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좀 크게 나올 것 같아요. 제가 느끼기에 지금은 좀 계속 횡보하고 있잖아요. 폭풍 전야 같은 느낌?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거는 지금 현재는 이건 그냥 폭풍 전야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. 이게 원투 펀치가 있거든요. 뭐랑 뭔지 좀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우리나라 시각으로 6월 12일이죠. 내일입니다. 내일. 6월 12일 밤 9시 30분에 미국의 CPI 발표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수요일 밤 9시에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요일 밤 9시.
CPI 뭐 예상하는 게 아니라 CPI 나오는 거에 따라서 네, 같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걸 같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안 돼서 바로 또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어요. 사실 이거는 좀 결정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6월 13일 새벽 3시죠. 그러니까 CPI가 발표되고 나서 대략 한 6시간 후인가요? 한 5시간 반 정도 후? 이때는 뭐 그냥 거의 확실합니다. 요거는 그냥 요거 나올 것 같아요. 5.5%. 그러니까 안 변합니다. 이렇게 유지되기. 동결이 될 가능성이 99%입니다. 이건 뭐 그냥 안 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너무 뻔한 거니까, 물론 파월의 연설이 좀 중요하긴 하지만, 그건 뭐 새벽에, 새벽 3시까지 잠 안 자고 들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. 그 다음날, 뭐 이렇게 번역해서 다들 올려주시면 유튜브에서 편하게 들으면 될 것 같고, 전 주로 이렇게 아침에 8시, 9시, 7시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거든요. 애들하고 조깅하고 혼자 조깅할 때 이걸 좀 주로 듣거든요. 이번엔 좀 어디 가야 되는데 운전 중에 듣게 될 것 같아요, 이번에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라이브는 못 할 것 같고,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이게 패드워치가 이게 매우 정확하거든요. 네, 6월에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99.4%예요. 이거 뭐 0.6% 금리 인하 가능성 이게 없다고 봐야죠. 그리고 99.4%가 동결될 거라고 이미 보고 있습니다. 이건 그냥 뭐 예정된 미래라고 생각이 들고요. 변수가 없잖아요.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나올지 진짜 모르겠거든요. 이거를 좀 시나리오별로 좀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지금 지난달에, 그러니까 4월 CPI가 5월에 발표되고요. 5월 CPI가 6월에 발표되거든요. 아무튼 지난달에 발표된 수치가 3.4%였거든요. 그 전달에는 4월 달에 발표된 숫자는 3.5%였어요. 이게 단기 고점이었거든요. 고점 찍고 내려오는 그림으로 가면 예를 들어 뭐 3.3% 아니면은 뭐 3.2% 뭐 요렇게 되면은 완전 꽃놀이패죠. 네. 그러니까 인플레가 잘 잡히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.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단기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요렇게 나오면 이거는 지난 거고요. 네, 이번에 6월 12일 날, 그러니까 수요일 밤 9시 30분에 요렇게 발표가 되면은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는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. 이게 나온다가 아닙니다. 나오면이에요. 이번엔 진짜 제가 예측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. 어떻게 나올지 저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. 이렇게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매우 좋을 거고요. 만약에 이렇게 3.5%, 3.6%,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더 높게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러면 단기적으로 엄청난 악재입니다. 이거 매우 큰 악재라서 단기 충격이 대단할 것 같아요. 이렇게 나오면 제 생각에 한 65K는 한 번쯤 깨졌다가,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팍 깨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크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지금 미리 선진입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? 뭐 분할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, 이렇게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.3에서 3.4% 이렇게 나오면은 단기에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고요. 뭐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좀 빠질 수 있긴 하죠.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악재가 맞거든요. 단기 악재인데 뭐 한 달 정도는 힘을 못 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. 너무 섣불리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. 그러니까 매수 찬스인 건 맞는데 이게 바로 반등, V자 반등을 할지, 아니면 일주일 정도 뭐 갤갤대다가 반등을 할지, 아니면 한 달 동안 쭉 약세장이 올지,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, 예를 들어서 이미 보유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세요.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아무것도 안 하고 현금을 좀 갖고 계시다면, 만약에 이렇게 나쁘게 나왔다면은 분할로 매수를 한두 달에 걸쳐서 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나왔다. 그럼 이미 보유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면 단기에 올라가긴 할 텐데 또 미친 듯이 날아갈까봐 포모가 와서 뭐 이렇게 올라타고, 요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늘 가격이 급등할 때 올라타면
좀 크게 손해보는 일이 생기니까 요럴 때는 그냥 좀 지켜보세요. 올라가는 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. 하지만 이렇게 되면 뭐 한두 달 정도는 올라가면서 좀 전고점 돌파 시도가 있을 것 같아요. 한 73K? 요 수준은 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아니고 뭐 한 달 정도. 네, 그러면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한 여름에 강세장이 올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겨우 0.1%밖에 안 되는데 기준은 3.4%입니다. 얘보다 높게 나오냐, 낮게 나오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큰 폭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큰 이벤트입니다. 사실 수요일 날 이틀이 채 안 남았죠. 이틀 후에는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이 있다면 그냥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매수를 하더라도 아주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제가 뭐 즐겨찾기 하고 있는 마이클 포페? 네. 하여튼 마이클 반데포페라는 이분 블로그에도 좀 트위터죠. 트위터에도 나오는 말인데 CPI 발표가 나오면은 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아라. 그러니까 좀 리스크 관리를 해라.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무슨 말이냐면, 난 이번에 CPI 낮게 나올 것 같아. 3.3% 나올 것 같아. 그럼 급등할 거니까 난 지금 몰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. 지금 박앤세일 기간이잖아 라고 생각하고 투자할 수도 있긴 하지만, 물론 투자는 본인 판단이니까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죠. 하지만 좀 현금 보유를 좀 해서 예를 들어서 3.5%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미리 몰빵한 걸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투자를 할지 미리미리 좀 세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뭐 만약에 뭐 3.3%, 3.2% 이렇게 지표가 인플레가 잘 잡힌 걸로 나오면 가격이 올라갈 텐데 이러면 그냥 홀드만 할 겁니다. 그냥 보내줘야죠. 근데 만약에 한 3.5%가 나와서 크게 하락하면은 분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원하는 가격에 오면은 추가로 매수를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빠지면 좀 더 살 생각이고요. 이렇게 지표가 잘 나와서 올라가면 이미 갖고 있는 게 꽤 되니까 그런 홀드만 할 생각입니다. 분할 매수하는 거는 이미 좀 저는 나름대로 가격대를 좀 기준을 좀 정해놨어요.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65K 기준으로 이거보다 약간 높아도 살 거고 약간 떨어져도 살 거긴 한데 요 정도 보고 있고요.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,50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좀 매수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 그러니까 3,500달러가 안 오면 그러니까 3,600이 깨지면 매수한다는 뜻이죠. 안 오면 안 살 거예요. 그냥 보내주면 되죠. 그리고 톤코인 제가 지금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 현물은 이렇게 3개거든요. 그러니까 톤코인은 제가 일단 100개는 이미 샀는데 6.5달러인가 6.3달러인가 그 정도에 샀거든요. 6달러 깨지고 한 4달러에서 5달러 요 정도 와주면 좀 추가로 좀 본격적으로 매수를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들 있잖아요. 이거 그냥 뭐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. 저는 이런 시나리오 갖고 투자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. 온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목표가를 갖고 투자를 하고 있다.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비트코인은 한 15만 달러?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정도, 2억 안팎 정도 보고 있고요. 이더리움은 한 7,000달러 정도 보고 있습니다. 이미 좀 많이 왔으니까 2배 뭐 될 수 있겠죠. 많이 가면 한 10,000달러 정도, 요 정도 보고 있어요. 7,000달러에서 10,000달러 정도. 톤코인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한 시총이 100조 정도는 갈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한 20달러 수준까지는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면 위험성은 내려갈수록 크고 기대 수익은 내려갈수록 커지게 되겠죠. 위험성이 큰 만큼. 그래서 요 정도로 자산 배분을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뭐 8을 샀다. 그럼 얘는 1, 얘는 2, 얘는 1. 7대 2대 1 뭐 요 정도 비율로 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. 근데 이건 제가 원하는 가격이 이렇게 왔을 때 이야기고요. 안 오면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을 거예요. 제가 원하는 가격이 오면
요렇게 좀 더 매수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요 가격 이렇게 3.3% 나오면 얘네들이 안 빠질 거잖아요. 네, 그럼 저는 매수를 안 할 생각이고, 지표가 좀 나쁘게 나오면 한 방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좀 분할해서 매수를 할 생각이고, 요 정도 금액이 오면은 네, 저는 분할 매도를 시작할 겁니다. 다 팔진 않고 한 적어도 반 정도는 덜어낼 거예요. 요 정도 제 목표 금액이 오면 그렇게 하려고 네,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